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대출 상담을 하시는 이 채무자분들 입장에서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하십니다. 아니, 대출 신청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나요? 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이란 사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오늘은 왜 이렇게 대출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저 같은 사람 이제 대출 상담사라고 하죠. 대출 상담사는 현재 금융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가 있고, 또 위탁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중개업체라고 하죠. 이 중개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위탁법인 자체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다 금융사 소속으로 일을 했어요. 어차피 프리랜서는 똑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위탁법인이 많냐? 금융사 입장에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 사무실 얻어줘야 되고 비품 설치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지출되는 경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법인하고 계약을 많이 해버리죠.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경비들 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반 대출 상담사 중에서도 이제 신용대출 상담사들은 금융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담보 위주로만 대출 상담사가 있고, 금융사 소속으로. 그 외에 신용은 대부분이 위탁법인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역시 이 위탁법인 소속이고. 자, 그러면 이 위탁법인은 어떻게 해서 대출 진행을 하느냐? 이 금융사 있잖아요. 금융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 상품을 팔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계약을 맺어. 그러면 금융사에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위탁법인에서는 금융사 명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저축은행, 무슨 캐피탈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행 과정을 볼까요? 일단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은 누가 하고 해요? 바로 대출 상담사하고 하잖아요. 대출 상담사하고. 그러면 이 대출 상담사가 기본적인 자격 조건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고, 이분은 충분히 조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조건이. 그러면 가조회라는 걸 합니다. 가조회를 해야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금액이나 금리가 어떻게 나온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가조회는 우리 상담사들이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위탁법인 소속이라면 위탁법인에다가 회사에다가 이제 통보를 하죠. 고객님 기본적인 자격 조건 알려주면서 이분 가조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탁법인에서 이제 법인에서 전화가 가죠. 법인에서 전화가 가서 여기서 이제 가조회를 합니다. 가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다시 상담사한테 이걸 통보를 하죠. 그럼 상담사는 다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죠.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금액이나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 가능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서류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이러이러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서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서류 안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서류가 이제 들어오면 심사가 들어가는데, 이 심사는 누가 하느냐? 금융사에서 해요. 이건 또 금융사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법인은 내가 광고를 하고 이 고객이 대출이 가능하냐 아니냐, 가능해서 진행을 원하시면 기본적인 서류들을 다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이제 금융사에다가 넘기는 거죠. 그럼 금융사에서 심사를 할 때 이제 또 고객한테 전화가 가죠. 고객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서류 다 맞느냐, 기본적인 조건, 이거 말씀하신 내용 다 맞느냐, 이런 걸 다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면 이제 다시 뭐 상담사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담사가 전화 한번 가죠. 두 번, 조건 확인하고 가줘야 되니까 법인에서 전화 가죠. 법인에서 저에서 상담사 통했으니까 상담사가 또 통보 전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서류 안내하고 서류 심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금융사에서 이제 또 전화가 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상담사가 또 전화가 가죠. 이것만 해서 총 5번의 전화, 최소가 5번이죠. 근데 조회할 때 전화 갈 수 있고 뭐 서류 뭐 필요할 때 수없이 전화가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최소한 5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대출 상담사가 처음에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디 만약에 저축은행 한 군데 전화를 했어. 아니 조회를 했어. 조회를 해가지고 저축은행 하나 가조를 해서 가능해서 이렇게 딱 진행을 했어. 그럼 이걸로 그냥 끝이 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또는 다른 캐피탈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도 있었어. 근데 딸랑 여기 하나만 그냥 조율을 해보고 가능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 아니 말로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이용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다른 상담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조회를 할 때 한 곳의 금융사보다는 몇 군데를 한번 가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금액적인 면도 그렇고 이자적인 측면에서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낮은 곳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야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아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자 지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단 한 군데에서만 가조할 때도 이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3군데 거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에 몇 번의 전화가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것도 전화번호도 또 다르게. 왜? 금융사가 다르니까. 그러니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뭔 전화가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지 누가 누군지 그냥 물어보는 네네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지. 이 새끼들이 사기꾼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디 조회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명을 안내를 합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전화 갈 거예요. 어디 금융사에서 전화 갈 거예요. 어디 금융사에서 전화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금융사명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미 뭐 어디 금융사입니다 라면서 다 전화 오니까 그럼 내가 조회하는 곳이 맞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금융사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외에 분명 여기는 알려준 금융사가 아닌데 라고 전화가 온다. 그건 다 무시하세요. 일반 광고 스팸 전화니까 무시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저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고 거기가 그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찌 돼가지고 막 심사하고 서류 번호 이랬어. 근데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업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뭔가 될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고객님 어떤 이유로 돈을 보내야 된다. 그게 얼마든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신용대출 나가는데 채무자분이 지불해야 될 돈은 전혀 없습니다. 10원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정말 나쁜 대출 상담사가 내가 대출해 줄 테니까 돈 얼마 주세요. 아니면 뭐 대출 금액에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무조건 전화 끊으세요. 거기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들은, 아니, 이런 분들은 그 어떤 다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다 대출이 나와요. 근데 꼭 자기가 뭘 해준 것처럼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명목, 그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상담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대출 상담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